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매일 한 분씩 선물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개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주행 리뷰해볼 차량은 GR86. 예, 지금 한간의 보증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차량인데 한번 주행하면서 어떤 차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수바루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제가 수바루 WRX STI를 한 3년 정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기아 변속 느낌이 딱 수바루 느낌이랑 똑같아요. 직결감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전작 대비해서 뭐 한 40마력? 30마력 정도 올라간 차량이라고 하는데 전작을 제가 안 타봐가지고 86은 처음 타보는 차량인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주행 느낌이 어떨지는 일단 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실내 인테리어는 뭐 그냥 4천만원 초반대 차량 치고는 무난하게 잘 뽑아낸 게 조금 이색적인 차량이에요.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근데 시트가 이제 직물 시트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물 시트 좋아하긴 하는데 직물 시트가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죠. 엔진 필링이나 이런 건 너무 괜찮은데요. 역시 박스 엔진답게 리스폰스 굉장히 좋아요. 엔진 필링이라 그래야 되나? 엔진이 이제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 4기통 직렬 엔진들에서 느껴지는 사운드 필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그리고 4기통 같은 경우는 고RPM 갔을 때 이제 엔진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녀석은 지금 고RPM에서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레드존도 7500, 7400rpm 쯤에 레드존이 시작되는데 제가 수바루를 탔을 때 수바루의 레드존이 한 7150 정도? 7000rpm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차는 터보차저였고 이건 자연흡기 2.4L 엔진인데 수바루의 2.5L 수평대항형 박스를 개량한 거 아닐까 라고 추측은 하는데, 뭐 일단 엔진 본체는 수바루고 헤드는 토요타에서 튜닝을 한 헤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족보가 없는 차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족보 없는 차?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GR86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해서 바뀐 게 그렇게 크게 없고 똑같은 박스 엔진에 플랫 엔진을 사용하고,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보호업을 해가지고 30마력에 오토크 정도 올린 차량인데, 솔직히 지금 주행하면서 출력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거는 일단 없어요. 국산차 이제 4기통 대비했을 때 수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행 스트레스가 좀 적다? 2000rpm, 2500rpm 때 이렇게 쓰면은 소리가 좀 나긴 하지만 답답함은 없다. 출력에 대한 목마름 같은 거는 잘 느껴지지 않는 엔진 같아요. 그게 이제 직분사를 사용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쾌한 엔진 반응성을 좀 보여주는 게 현대에는 N 브랜드가 있고 벨로스터 N, 아반떼 N, 코나 N, 이렇게 N 브랜드 내연기관 차 대비했을 때 86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엔진 필링은 뭐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베렌이나 아엔에서 났으면 좀 문제가 됐을 법한 건데 내장재 잡소리가 좀 있네요. 배기음처럼 실내 내장 잡소리가 나고, 직선에서 펀치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제가 운영하는 영역대에서 이 실내 잡소리는 제법 있는 편이에요. 이게 조금 아쉽다. 그 더블 클러치의 느낌도 근데 좀 펀치가 일단은 약해요. 자연흡기 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느낌인데, 제가 세컨카로 S2000을 타고 있는데 S2000 순정 대비했을 때
S2000 순정보다는 확실히 펀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터보가 달려 있으니까 아반떼 N이나 이제 벨로스터 N 대비했을 때 파워가 약한 건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이 변속의 체결감이나 직결감 이런 거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좋은 느낌을 주는데, 이제 보증 거부 사건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동 기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버런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오버런까지 신경 쓰면서 타야 되는 차를 수동으로 팔아놓고 보증을 안 해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 스타트 할 때도 이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 대비했을 때 좀 부담감이 있어요. 수동이라는 부담감? 그러니까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저 RPM 스타트를 할 때 이 차가 고의적으로 RPM을 올려주는 행위를 해요.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클러치 페달을 서서히 떼는 행동만 해도 RPM을 어느 정도 올려줘서 스타트 할 때 그 RPM을 조금 올려주는 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수바루는 그런 건 없어요. 언덕 오르막 올라갈 때 오르막에서 뒤로 밀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장치는 지금 달려 있는데, 요거는 WRX 이제 그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적용이 되어 있던 거라서 뭐 실제 이 차를 운영할 때 운영 스트레스는 오르막에선 조금 덜하지 않을까. 오르막을 올라갈 때 팁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S2000을 타고 다닐 때 오르막을 만났을 때 사이드를 이렇게 당겨놓고 스타트를 해요. 차가 어느 정도 오르막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클러치를 발에서 완전히 뗐을 때, 발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기아 변속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다 뗀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는 행동, 요거를 저는 오르막길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다운시프트도 클러치를 조금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RPM을 올려서 이렇게 미트를 하면 충격이 와요. 근데 RPM을 올리지 않고 그냥 미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충격이 오죠. 그래서 이 충격을 상쇄시키는 방법은 이제 더블 클러치라 그래서 4단에서 3단을 내릴 때 중립을 일단 빼고 악셀을 치고 딱 이렇게 3단을 넣고 클러치를 2번 밟는다 그래서 더블 클러치. 얘가 클러치 미트가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서 히레토도 잘 안 돼. 이건 핑계고 운전 실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어 체결감은 확실히 그 케이블 방식의 N들보다는 기어 체결감은 확실히 좋아요. 좋은 이유가 미션 본체가 여기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미션 본체에 직접적으로 이 시프트가 연결돼 있어서 이 기어를 체결하는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단점은 이제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잡소리 빼고 막상 이렇게 데일리 운영해보니까 나름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4천만원에 이 정도면은 뭐 A필러라고 하는 이 쪽유리 사이드미러를 달지 않아가지고 사각지대 없는 거, 그리고 이 전방 시야가 넓게 포지션이 돼 있는 거, 그 시트 조절도 직관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일 내린 거구나. 시트 포지션은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이 정도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정자세를 잡으면 시트 포지션이 약간은 높은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튜닝하라고 나온 차니까 그런 튜닝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도 이제 4천만원이라는 금액에 살 수 있는데, 이 GR86을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사는 이유가 이제 경량의 박스 엔진의 후륜 구동, 이런 매력 포인트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어 가지고 코너 성향을 잘 모르겠어요. 코너 성향이 어떨지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벨로스터 N보다는 나쁘지 않다, 데일리 승차감은. 근데 문제는 히렌토를 얘는 쳐야 되는 차고, 벨로스터 N은 이제 레브 매칭을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를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을 추천드리고, 좀 매니아 성향이 짙은 분들 있잖아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좀 중시하고 많은 차를 경험을 해봤고 제네시스 쿠페까지도 타봤고 스팅거나 이런 걸 타보셨던 분들한테 GR86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더블 위시범 방식의 하체 강성이 튜닝이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리어 트랙션이 굉장히 좀 리니어하다, 그 선형적인 느낌을 줘요.
제어하기 힘들 정도의 오버스티어 성향을 가진 차량도 아니고 뭐 박스 엔진이다 보니까 회두성이나 진입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기계식 토르센 LSD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탈출 가속도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 이제 4천만원 초반대에 1200km대 경량 스포츠카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은 매력 구매 포인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GR86 짧게 운영해봤는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약간 되게 뉴트럴한 느낌이 있어요. 뉴트럴하다는 게 약간 후륜구동보다 약간 하륜구동에서 오는 안정감? 근데 제가 수바루를 오래 탔기 때문에 그 수바루의 셋업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BRG랑 86이랑 다른 세팅을 하는데, BRG 같은 경우는 뉴트럴 슬라이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 토요타 86은 오버 성향으로 약간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타봤을 때는 얘가 약간 뉴트럴 성향의 움직임을 보여줘요. 이 뉴트럴 성향을 주는 이유가 박스 엔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이 방지턱도 지금 넘어보고 있는데 아반떼 N 대비했을 때 그렇게 하드하지도 않아. 코너링 포스가 높다 그래서 저기 한 코너만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뭐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운행을 할 겁니다. 뒤가 약간 늦게 움직여주네. 코너에 CP에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코너에 탈출에 닿았을 때 뒤가 살짝 움직여주는 느낌은 있어요. 앞쪽 그립이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까 뒤쪽이 나중에 따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앞쪽 회두성이나 앞쪽 그립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코너에서 악셀을 지지거나 과격하게 고의적인 핸들을 말아넣지 않는 이상 오버스티어가 나기는 조금 힘든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저런 코너에서 그 정도 악셀링의 진입 속도에 그 정도 타각이었으면은 아반떼 N도 뒤에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GR86이 드라이빙의 재미나 이런 거는 확실히 더 높아요, 아반떼 N보다. 근데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사실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이 제가 볼 때는 더 낫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 이 히렌토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운전 기술이 없어도 되고 더블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쉬프트 업이나 다운을 할 때 RPM을 보정해주는 그 레브 매칭도 상대적으로 이게 뭐가 재밌는 건지. 사실 일단 윈터 타이어가 큰 한몫을 해요. 이 시승하는데 이 윈터 타이어가 상대적으로 많은 감점 요인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다른 86이 있는데 요 순정 세팅으로 되어 있는 차를 한번 타보면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앞에 이제 아반떼 N 요것도 타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미있고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재밌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반떼 N이에요. 벨로스터 N이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GR86이 보여주는 뭐 운전의 재미 이런 건 사실 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드라이빙의 재미는 확실히 있다. 그리고 움직임이나 이런 영역에서는 수바루의 세팅이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장기간 운영해가지고 타는 차가 아니라서 뭐라고 평가하기 좀 애매한데 재미나 수동에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은 확실히 있다. 근데 드라이빙 퍼포먼스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리뷰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승 리뷰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지도 한번 댓글로 뭐 어느 방향성이 좋은지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